네, 여러분 안녕하시렵니까? 네, 근돌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하는 법, 개발자의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개발자분들이 질문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 진짜 질문 잘한다, 또는 이 사람 질문 진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저도 뭐 커뮤니티 이런 거 좀 두리번거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달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질문은 답변하기가 너무 싫기도 하고요, 이런 질문은 답변하기가 좋고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질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그냥 질문을 안 하고 지 멋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구글링, 그리고 FAQ, 그리고 매뉴얼, 공식 문서, 뭐 예를 들어서 리액트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액트 공식 문서를 봐야겠죠. 그리고 비슷한 질문을 한 사례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질문한다라고 했을 때 비슷한 질문한 사람이 있나, 이런 거를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구글링, FAQ, 매뉴얼, 비슷한 질문, 공식 문서, 이 5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게 좋아요. 네, 이런 거조차 안 하고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 뭐지? 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뭐냐? 바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맥OS를 사용한다, VS 코드를 사용한다, 또는 만약에 몽고DB에 대해서 질문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몽고DB의 버전은 무엇인가? 7인가? 뭐 버전 5인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질문하는 자의 환경이랑 그리고 질문받는 자의 환경은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 알려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코드입니다. 코드에 관해서 질문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뭐 보안상 뭐 어느 정도밖에 공개를 하지 못하는, 또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목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2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사정상 2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최적해는 2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코드고요, 두 번째는 실행이 가능한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7난쟁이라는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할게요. 2309번 문제고 백준의 문제고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왕비를 피해서 7난쟁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던 백설공주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난쟁이가 7명이 찾아야 되는데 9명이 저 난쟁이에요, 저 7난쟁이의 그 주인공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9명 중에 이제 2명이 구라를 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올바른 그런 7명을 뽑는 그런 문제인데, 백설공주가 7난쟁이의 키의 합이 100인 거를 기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는 간단하죠. 입력으로 이제 9개가 들어오는데, 여기 중에서 순서와 상관없이 7개를 골라가지고 이들의 합이 100인 거를 찾아가지고 그 7개의 조합을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중포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서 뭐 100인 걸 찾아가지고 렛을 해가지고 리턴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자, 이러한 코드에서 핵심 코드는 이겁니다. 솔브란 함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뭘 하면 좋냐면은, 우리가 C++를 만약에 돌리려면은 샵 include bits std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using namespace std, 그리고 메인 함수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코드와 이 솔브 함수, 이 2가지를 올리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코드 2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시도해본 바를 명확하게 서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어, 그냥 너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AWS 도큐먼트 DB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CPU 사용량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막 CPU 사용량이 9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조치는, 일단은 당연히 인스턴스에 하드웨어 스펙을 올렸고요. 그리고 인덱스도 체킹을 해서 인덱스 튜닝을 했습니다. 인덱스에 맞춰서 쿼리도 튜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의 부분, 데이터 관련 이제 용량도 체킹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제가 일단 이렇게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도해본 바를 이렇게 하면은 야, 이 사람 좀 노력했구나. 그러면은 이런 거 체크를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순환돼서 조금 더 발전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구글링, 그리고 매뉴얼, FAQ, 그리고 비슷한 사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공식 문서 이거고, 두 번째는 환경까지 자세하게 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데 코드 2개가 좋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시도해본 또는 노력해본 그런 거를 나 여기까지 분석했어 라고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한번 이렇게 개발자 질문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은 질문을 받는 사람도 정말 되게 좀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무풀보다 악플이 좋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존중해서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문화를 갖는 게 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